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곳곳에 국내 증시 일부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는 듯 했는데 밤사이 뉴욕장이 또 흔들림을 크게 줬습니다. 나스닥이 2.5%나 빠졌는데요.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세한 영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자 우리 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어요. 스트레스 받죠.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오프닝조차도 매일매일 온도차가 큰데 네. 세상이 일주일 안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거나 판이 뒤집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워딩 한마디 때문에 울고 웃는 시장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바뀌면 거기에 우리는 또 장단을 맞춰야죠. 네. 장단을 맞추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시장 속에 숨어있는 각 흐름들 그리고 전반적인 큰 전략까지 같이 챙겨볼게요. 일단 어제 나왔던 소식 하나 확인하고 가야겠죠. TSMC 실적 내놨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 440억 달러 예상한다. 지난해 한 300억 달러였는데 투자 규모를 훨씬 더 늘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비수기도 이번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요. 4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주목받지 못했던 쪽에서 잘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론, 인텔, TSMC 등이 되겠고요. 오히려 지난해 상당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 한 2달간에 20% 정도 떨어졌는데 역시나 계속 오르는 종목은 없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없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요 이슈 저희 이번 주 초반에 점검하자 했었던 거니까 맞아요. 확인을 한번 다시 하고 가는 걸로 정리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증시에서 우리가 항상 리듬을 맞춰야 했었던 그룹주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1일 1 LG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LG전자가 어제장에서 6.2% 급등을 했고요. 최근 3거래일 동안에도 12%가 올랐습니다. 결코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올랐고 LG이노텍도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일단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어제도 그러니까 이전에 LG전자가 벤츠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며칠 전에 있었죠. 이건 발표가 났던 거고. 그리고 다시 애플카와 관련된 기대감들, 실무진들이 만나고 갔네, 뭐 어떻게 하는 관련 소식들, 뭐 추정도 많고 팩트도 많고 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기대감으로 LG그룹주, LG전자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역시 같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테슬라의 전장카메라 공급 추진한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봐도 추측성 보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로 밝혀진 건 없는데 테슬라, 벤츠, 애플카 얘기 나오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약간 주가 치트키 느낌이죠. 맞아요. 하다 보니 뭐 급등을 했고 이렇게 되면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납수 효과가 나타났었죠.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특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옵트론텍 상한가 기록했고요. 더구전자 7.5%, LG이노텍도 역시 4%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과 유니트론텍, 인포뱅크까지도 역시 자율주행 관련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번 주 들어서 유독 애플카 얘기 다시 좀 쏟아지고 벤츠도 이야기가 나온 지는 며칠 됐는데 다시 재가공돼서 얘기가 나오고 테슬라도 잠잠하다가 갑자기 LG이노텍과 뭔가 연결이 되고 왜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그리고 전기차 얘기가 뉴스가 많이 나올까? 저의 그 삐딱한 성격 때문인지 몰라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모아지잖아요. 지금 뉴스들이 LG를 거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고 있는 건데 돈 모으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일반 공모주 청약 일자도 가까워지고 있고 기대감 커지고 있고 수요 기관 수요 예측도 한 1,800대 1 얘기 나오고 일경이 넘었다는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영롱 앵커의 이런 삐딱한 시선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또 너무 삐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두 종목은 실제적으로 사업은 잘 하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임박하다 보니까 관련한 소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이나 LG 전자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슬슬 이익 실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잘 점검은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저도 또 2차전지 관련한 얘기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경 소식에 어제 2차전지주가 들썩였습니다. 나인테크 상한가 같고요. 대보마그네틱, 엠플러스, 하나기술, CIS, TSI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전반에 막 시장에 여러 가지 뉴스가 퍼져 있는데 그냥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들 좀 전해드릴게요. 넘겨보시면 어제 올랐던 종목들을 둘러싼 포인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자금 중에 6,450억 원을 시설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시설 투자하는 걸 어디에 쓰는가 넘겨보겠습니다. 공시사항을 보면 오창 공장의 원통형 전지 생산에 이 5,450억 원을 전부 다 몽땅 쏟아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원통형 전지 밸류체인 종목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넘겨보시면 그쪽으로 베타가 큰 종목들입니다. TCC 스틸, 상신 EDP, 신흥 SEC, 삼진 L&D 등 꼽고 있는데 이들 어제 상승률 비교적 괜찮은 흐름 나와줬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또 두 번째 포인트 넘겨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법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추가하는 게 되겠죠. 이 새롭게 도입하는 이 공법은 삼성, SDI나 SK온에서 많이 쓰던 공법이었는데 지금 LG 엔솔이 최근에 나오는 기술을 이걸 도입하겠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식의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또 초점을 한번 맞춰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Z 스태킹? G 스태킹? 뭐라고 해야 될까요? Z 스태킹. Z 스태킹. 이 종목에 관련해서 네. 사업을 하는 업체가 V원텍 등이 있어요. 근데 어제장 17% 올랐고 3일 연속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외에선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는가 이걸 좀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포인트가 또 공시사항이에요. 공시가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북미, 유럽, 중국 쪽으로 우리 해외 투자할 거야. 그렇다면 현지 진출해 있는 장비사가 어디 있을까? 어제 그 맥락에서 현지 진출한 장비사, 거래 이력이 있던 업체들 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건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향 장비 업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좀 다 들어가는 게 PNT, CIS 등이 조금 눈에 띄고 있다는 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거는 한번 캡처해 놓고 LG 엔솔 관련한 얘기 나올 때 이 장비주 한번 동향 체크하시고요. 요즘에 그리고 저희 10시 프로그램에서 밀고 있는 잠금 해제 요즘에 네.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CIS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기운이란 거 사실 잘 믿진 않는데 약간 지금 기운이 잠금 해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에서 잠금 해제 나오는 함께 종목들이 하시죠. 좋아요. 예. 그리고 정말 많이 좋은 의견들로 전략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 그 코너도 한번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운이 좋은 코너 중에 하나죠. 투자뉴스 세븐. 네.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서 예. 사실 뭐 저희가 이 종목들 여러 번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만 바로 3일 전이었어요. SK증권에서 이 종목들 봐야 한다라고 그 정보를 소개해 드렸었고 그 이후 그들 종목의 상승률 꽤나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SI 19%, CIS도 10% 정도 올랐고요. 또 칭찬할 만한 내용은 그날 당일에 이 영롱잉커랑 같이 전략을 짰던 김진만 팀장님 네. 김진만 팀장님 그날 엔캠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3일 동안 20%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생각이 나서 엔캠 올랐는데 AS 좀 해주세요 라고 카톡을 오후에 보냈더니 네. 진격하자 목표가 1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송 보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 저희가 어떤 박자 리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지금의 박자는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과 2차 전지 쪽, 자율주행 쪽 이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정박자로만 가면 좀 지루하니까 네. 약간 옆에 있는 엇박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카지노와 관련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았죠. 어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카지노가 가장 좀 늦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뉴스들을 봤을 때 일단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오늘부터 이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위중증 환자도 감소를 할 테고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라고 할 정도로 좀 유의미한 변화들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 전에 이 팬데믹을 어느 정도 예언했었던 빌 게이츠가 또 다음 장을 보시면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오미크론 유행 지나면 이제 이건 계절성 독감 정도로 감기야, 네. 감기처럼 다뤄질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게 확산하면서 집단 면역 형성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미크론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팬데믹도 성견지명을 했었고 뭐 빌 게이츠 형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영롱 앵커는 참 네. 제목을 네. 잘 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마음이 네. 믿고 싶어서 그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다시 리오프닝을 꺼내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미 저희가 특히 유청희 대표와 리오프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카지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이게 동서양의 상황이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면 활동도 이제 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데 아시아는 아직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라스베가스 카지노 시장 규모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올라섰는데 마카오 카지노 시장 규모는 계속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국내 카지노주를 봤을 때도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다음 장 보셔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드로백이 여전히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뚝 떨어졌네요. 맞아요. 그리고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 파란색이 중국 VIP인데 파란색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증권가에서는 카지노주, 여행주, 뭐 사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다음 장 보시면 카지노만 하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카지노를 하는 업체들이 호텔 부문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내 롯데관광개발,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까지. 근데 이게 어떤 선이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평가 매력이 있다면 지금은 살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카지노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또 특히나 오늘 함께할 유창희 대표께서 예전에 강원랜드도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꽤 괜찮았거든요. 지금으로서 카지노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그래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점검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일단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이 소식들은 저희가 모아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1일 1LG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LG전자, LG이노텍 어제장에서 급등했으니 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좀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막 뉴스들이 나오니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아직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애플카 자체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 말에 이제 나왔던 것 이슈 중에 하나는 올해 그러니까 한 2, 3년 뒤에 좀 출시될 것을 예상했던 것이 올 연말이면 시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좀 더 빨라지는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 이번에 뭐 소니도 전기차 출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좀 더 다시 이제 애플카 쪽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혹은 곧 있으면 이제 부품 파트너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애플하면 항상 우리나라에선 주목하는 건 LG 그룹입니다. 그렇죠, 예. 뭐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부품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은 좀 더 관련해서 뭐 관심도 높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LG전자, LG이노텍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LG전자 쪽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그 전장 관련해서 LG가 여러 업체들한테 좀 제품 많이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뭐 벤츠도 있고 이제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만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에 신제품이 이제 곧 인도가 될 텐데 신차 관련해서도 LG 쪽 제품이 좀 계속 착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좀 유명 브랜드 쪽에서 LG 제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애플하고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LG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LG전자는 원래 가전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이 전장 사업 부분하고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 뭐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의 매수 포인트 말하라고 하면 사실 가전은 당연히 깔아주는 네. 거고 전장 부품이 플러스 그렇죠. 알파를 내주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전장 부품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신다라면 뭐 가져가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LG이노텍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그 작년 말에 기판 이슈로 해서 한번 레벨업을 하고 그다음에 애플카 이슈로 두 번째 레벨업을 한 것이라서 여기서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8만 원이 가약이 돌파가 된다라면 40만 원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 좀 공교롭게도 어제도 나스닥이 좀 크게 조정이 나왔었던 네. 걸 본다라면 만약에 또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LG이노텍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약간 부담스럽고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LG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2차 전지 특히 장비주 쪽으로 계속 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 좀 어떻게 짜고 계세요? 네,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고 나면 바로 시가총액 3위 네.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네. 뭐 말이 경이지. 왜 좋은 얘기해봤어도 경이라는 얘기를 그러게요. 뭐 처음 해볼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는 뭐 핫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공모라는 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모 자금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 투자가 계속 좀 지연됐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뭐 투자가 다시 정상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이 되면서 계속 미뤄졌던 것들이 좀 있는데 작년 말부터는 정상적으로 좀 투자가 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씩 다시 실적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저평가 인식이 좀 있는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까지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한 3, 4일 사이에 엄청난 네. 상승을 좀 기록을 했으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뉴스가 나왔고 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여기서 무조건 가시죠라고 말하기가 네, 부담스러운 건 부담스럽죠. 사실이야. 네. 왜냐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이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그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매출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좀 선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기술이라든지 뭐 에이프로, 코인테크, 나인테크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뭐 하나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 뭐 그 안정적인 실적 수주 잔고도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LEP 배터리 방식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능력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 뭐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제가 언급해 드린 정보도 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지만 그래도 꼭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조금 더 새로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상승 탄력도가 좋을 수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 에이프로, 코인테크, 나인테크까지 또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업종군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카지노 짧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난해 좀 이른 시점부터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강원랜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후로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들어서 증권가에서도 카지노주 살만하다라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어제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무려 70쪽짜리 리포트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뭐 카지노와 여행 다 합쳐져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의 이런 카지노 그리고 여행주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전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뭐 조금 한 번 정도 언급해 드리려고 했었다가 좀 못 해드렸었는데 그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아까 뭐 빌 게이츠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우리나라 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전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중증 이상으로 가기보다는 경증 이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기대감 있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통제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때 7,000명 이상 갔다가 뭐 3,4천 명대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백신 3차 접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는 한 2월 정도 들어선다라면 정부도 말을 했었죠. 거리두기가 조금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행주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들 억눌린 그 여행 수요가 네. 높거든요. 그것이 지난 11월 달에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확인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되 저는 그전에 이제 강원랜드 말씀드린 거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국내 여행 그리고 뭐 카지노가 좀 있는 강원랜드를 좀 더 좋게 봤다라면 이제는 해외여행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좀 보여준다라면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주가 모양 비슷해요. 맞아요. 최근에 네. 다 하락을 해서 한 두 달, 한 달 정도 횡보하고 이제 반짝 오르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강원랜드를 관심을 가지시나 뭐 파라다이스나 GKL을 관심을 가지시나 뭐 별 차이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저는 뭐 호텔신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호텔신라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게 특히 그 소비 패턴이 뭐 고가 제품 명품 이런 걸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호텔신라가 지난번에도 확인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행이 재개가 된다는 기대감들 또 해외여행이라는 게 내일 간다고 해서 오늘 쇼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6개월, 1년 뒤에 갈 거를 미리미리 구매를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조기에 실적이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행과 카지노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펙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포스코 인터입니다. 참 저희가 그러니까 잘 맞아요. 네. 어제 포스코 그 브리핑 해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도 언제 한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갖고 오셨어요. 네. 이거 포인트 좀 짤막하게 네.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계속해서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무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뎌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련된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했을 때 부담감이 덜하다라는 것이 그전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원자재라든지 관련된 산업을 트레이딩하는 상사주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다시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관련해서 좀 수익성을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비재,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물가 상승이 높아지는 걸 확인됐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런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기차 부품 구동 모터 코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건 이제 포스코 그룹하고 연계되면서의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한 상사주에 이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최근에 상사주들 좀 주가가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강하게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보신다라면 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시장이라는 게 뭐 뉴욕 증시도 한 이틀 정도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어제 하루 만에 다 그것을 되돌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22,000원 정도를 항상 지지선을 놓고 접근해 보시면 저는 인플레 관련해서 다른 여러 섹터도 좋지만 상사주들 그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올해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 갖고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그렇게 나간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